1912년 4월 어느 봄날, 이탈리아 중부 소도시 몬드라곤의 인근 빌라 몬드라곤의 수도원, 골동품 딜러 윌프리드 보이니치는 낡은 수도원 지하 창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어둠 속에서 그는 낡은 가죽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이상한 책이 있었습니다. 양피지 240페이지. 알 수 없는 문자, 알 수 없는 식물 그림, 알 수 없는 천체 도표, 알 수 없는 알몸 여성들. 보이니치는 그 자리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언어다. 그 책이 지금 미국 예일 대학교 바이네키 희귀본 도서관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제 문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언어학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FBI 암호 해독팀이 분석했습니다.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암호 해독에 영웅 앨런 튜링의 후계자들이 도전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AI까지 투입됐어요. 600년. 단 한 줄도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6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읽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912년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2009년 애리조나 대학교가 이 책의 양피지를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제작 연대 1404년에서 1438년 사이.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조선 왕조가 막 시작되던 그 시절에 유럽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책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총 240페이지. 섹션이 6개입니다. 첫 번째, 식물 섹션. 이 책의 절반 이상, 113개 식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식물들입니다. 두 번째, 천문 섹션. 별자리, 원형 도표, 태양, 달. 그런데 기존 중세 천문학과 일치하지 않아요. 세 번째, 생물 섹션. 가장 기묘합니다. 알몸의 여성들이 원형 욕조 같은 것에서 목욕하는 그림이 수십 장.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네 번째, 조제법 섹션. 약초 그림과 긴 텍스트. 다섯 번째, 천문 달력. 여섯 번째, 결론 섹션. 그리고 텍스트. 이 텍스트의 특징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첫 번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라틴 알파벳 방향과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자 종류가 약 20에서 30개 사이입니다. 영어 알파벳 26개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세 번째, 단어의 길이가 규칙적입니다. 너무 짧은 단어도 너무 긴 단어도 없어요. 네 번째, 특정 문자가 특정 위치에만 나타납니다. 이건 언어학적으로 자연 언어의 특성이에요. 다섯 번째, 단어 반복 빈도가 자연 언어와 비슷합니다. 이걸 지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 그 법칙을 따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특성이 실제 언어처럼 보이는데 내용을 해독할 수가 없어요. 보이니치가 이 책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린 1912년부터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1921년 미국 국무부 수석 암호 전문가 윌리엄 프리드먼. 이 사람이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퍼플 암호를 해독한 사람입니다. 역대 최고의 암호 해독가 중 하나. 그가 이 책에 도전했어요. 수십 년을 매달렸습니다. 결과는 실패. 그는 이 책이 단순한 암호가 아닐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도전은 계속됐습니다. 1944년 미 해군 통신정보부서. 전쟁 중에 쓰인 복잡한 군사 암호들을 해독하던 전문가들이 이 책에 도전했어요. 실패. 1960년대 영국 정보기관 GCHQ. 실패. 1970년대
NSA, 미국 국가안보국. 실패. 여기서 역사의 잔인한 농담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핵미사일 암호를 해독하는 냉전 체제에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암호 시스템을 만들고 깨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600년 된 낡은 책 한 권을 아무도 읽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2017년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습니다. 캐나다 엘버타 대학교 AI 연구팀이 도전했어요. 이들은 구글 번역기의 원리와 비슷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55개 언어로 훈련시킨 AI가 보이니치 텍스트를 분석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유사한 언어 히브리어. 연구팀이 히브리어 기반으로 일부 단어를 해독 시도했어요. 몇몇 단어가 히브리어 발음과 일치했습니다. 농부, 빛, 공기 같은 단어들. 그런데 문장 전체를 해독하려 하자 또 막혔습니다. AI도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가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 이건 실제 언어다. 세계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했거나 지금도 존재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언어. 이 가설의 근거는 텍스트의 통계적 특성이에요. 자연 언어를 흉내낸 게 아니라 진짜 언어처럼 분포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2019년 브리스톨 대학교 연구. 일부 식물 그림이 중앙아메리카 식물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혹시 아즈텍 또는 다른 아메리카 원주민의 언어를 로마자 음성으로 표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400년대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전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간 게 1492년이에요. 두 번째 가설. 이건 암호다. 실제 언어를 특정 규칙으로 치환한 암호 문서. 이 가설의 지지자들은 중세 유럽에 암호 문서의 전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연금술사들, 신비주의 학자들이 자신의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를 썼어요. 만약 암호라면 열쇠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 열쇠를 찾아야 해독이 가능해요. 그런데 600년 동안 열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암호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책의 통계적 복잡성이 단순한 치환 암호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세 번째 가설. 이건 완벽한 가짜다. 16세기 유럽에는 귀족들에게 희귀한 신비 문서를 팔아 돈을 버는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이 책이 처음 역사에 등장한 것은 1637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루돌프 2세의 서류에서 언급됩니다. 누군가가 황제에게 이 책을 팔았고 황제가 1만 두카트, 지금 가치로 수십억 원에 샀다는 기록이 있어요. 만약 사기꾼이 만든 가짜라면 그 사기꾼은 천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언어학자들과 암호학자들을 완전히 속이고 있거든요. 네 번째 가설. 천재가 만들어낸 인공 언어다.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언어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문자, 새로운 문법, 새로운 단어. 이것이 가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 중 하나. 로저 베이컨. 13세기 영국 철학자이자 과학자. 당시로서는 수백 년 앞선 아이디어들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또 다른 용의자. 레오나르도 다 빈치.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1452년생입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책은 1404년에서 1438년 사이에 만들어졌어요. 다 빈치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2022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컴퓨터 공학자 제라드 샬른. 그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용해 단어들을 재구성하고 거기에 특정 암호화 규칙을 적용했어요. 모음을 제거하고 단어 순서를 바꾸는 방식. 그러자 일부 문장이 해독됐습니다. 그녀는 농부에게 이 풀들을 주었다. 그것들은 구역질과 발열 증상에 좋다. 약초 처방전 형태의 문장들. 이 연구팀은 이 책이 히브리어 의학 지식을 특수 암호화한 문서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전체 텍스트를 해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2024년 대형 언어 모델 AI들이 다시 도전했습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세계 최고 성능의 AI들에게 보이니치 텍스트를 입력했어요. AI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이 텍스트의 패턴은 자연 언어와 일치하는 통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어떤 언어 체계와도 매핑이 되지 않습니다. 번역 언어처럼 보이는데 무슨 언어인지 모르겠다. 인간이 600년 동안 말하던 것과 똑같은 결론을 AI가 수초 만에 내렸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결과 이 텍스트에는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랜덤한 문자들을 나열한 게 아닙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텍스트인데 그 의미를 해독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책이 발견되고 세상에 알려진 후 누가 가장 이익을 봤을까요? 윌프리드 보이니치. 이 책을 발견한 골동품 딜러. 그는 이 책을 발견한 후 자신의 이름을 여기에 붙였습니다. 보이니치 필사본.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이니치 본인이 이 책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는 폴란드 출신 혁명가였고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책이 화제가 될수록 그의 골동품 사업은 번성했어요. 물론 이것은 검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설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1912년 이탈리아 수도원 지하 창고에 있게 됐는지 그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면 더 이상합니다. 확인된 것만 말씀드릴게요. 1637년 신성로마 제국 황제 루돌프 2세 소유. 그 후 프라하 황실 도서관. 1666년 예수의 수도사 아타나시우스 키르어에게 전달됨. 이 사람이 해독을 시도했는데 실패. 1912년 이탈리아 수도원에서 보이니치가 발견. 1969년 뉴욕 골동품 딜러 한스 피. 크라우스가 예일대학교에 기증. 그리고 지금. 그런데 1638년부터 1912년까지 274년 동안 이 책이 어디 있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 이 책은 예일대학교 바이네키 도서관 MS408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4년 예일대는 이 책의 고해상도 사진을 전 세계에 공개했어요. 그 결과 전 세계 아마추어 연구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책을 해독하려 시도하고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단 지성으로 도전 중입니다. 매년 수십 개의 새로운 해독 이론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매년 수십 개의 이론이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반박됩니다. 600년이 지났는데 이 책은 여전히 그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600년 동안 이 책에 도전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1920년대 최고의 암호 전문가. 실패. 1940년대 세계대전 암호 해독팀. 실패. 1960년대 냉전 정보기관. 실패. 2010년대 AI. 실패. 2024년 대형 언어 모델. 실패.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랜덤이 아니다. 뭔가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고 해독 전문가들이 600년 동안 달려들었는데 못 열었어요. 그런데 금고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는 들립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AI가 수천 개 언어를 분석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기존 암호를 초 단위로 깨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세기에 만들어진 책 한 권을 못 읽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직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고 블랙홀 사진을 찍고 인간 게놈을 해독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수백 년 전에 써놓은 낡은 책 한 권이
현재 인류의 모든 지식을 비웃고 있어요. 가장 모를 것 같았던 우주보다 지구 위에 있는 책 한 권이 더 신비롭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 내일 아침 누군가가 이 책을 완벽하게 해독했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 바라십니까? 치료제 비방, 잃어버린 역사, 신비로운 예언? 아니면 그냥 평범한 약초 처방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영원히 해독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한 인류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하나 더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수께끼가 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 궁금해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도전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책이 600년 동안 인류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